박정호 회장은 야구와 경영이 닮았다고 말해왔습니다. 두산그룹의 운명은 두산 베어스와 닮았을까요? 기업 경영에서는 외부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외화 채권 만기를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요. 결국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채권단은 총 3조 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유자산과 계열사를 팔고 대주주도 책임을 분담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두산은 알토란 계열사를 포함해서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구단은 절대로 팔지 않고 남겨뒀죠. (2026년 6월 7일) 서울에 자리한 잠실 야구장.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가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등번호는 93번, 엔비디아가 세워진 1993년을 뜻하는 숫자였죠. 타석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섰는데요. 박 회장의 등번호는 96번이었습니다. 두산의 뿌리인 1896년에서 가져온 숫자였죠. 젠스낭이 공을 던지고 박 회장이 배트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야구장 회동은 큰 화제가 되었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따로 있죠. 두 사람은 시구와 시타 행사에 앞서서 피지컬 AI를 비롯한 양사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회장은 젠스낭에게 두산 일두라는 조형물도 건넸는데요. 한 말 두 말씩 쌓아서 산처럼 크게 이룬다는 두산의 창업 정신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야구광입니다.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야구 동아리에서 이루수로 뛰었고 2009년부터는 두산 베어스의 구단주를 맡아왔죠. 2019년 두산이 극적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을 때 박 회장은 관중석에서 가족들과 함께 펄쩍 뛰면서 하이파이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중계 화면에 잡힌 모습만 보면 그룹 회장이라기보다는 오랜 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치른 경기는 야구장 승부보다 훨씬 긴박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또 두산 솔루스, 두산 사업까지 팔아야 했던 유동성 위기, 석탄 화력과 또 원전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 그룹을 떠받치던 계열사들을 하나씩 내놓아야 했던 구조조정이 이어졌습니다. 두산과 4세 가운데 처음으로 그룹 회장에 오른 박정호 회장은 성장보다는 그룹의 생존 자체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두산은 원전과 가스터빈, 또 로봇과 반도체, 피지컬 AI의 신사업을 간판에 걸고 또 한 번의 홈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위기에 빠진 두산을 어떻게 다시 일으켰을까요? 배트의 향방, 저희 더벨과 함께 주목해 보시죠. 저는 더벨 SR본부 허인혜입니다. 박정호 회장은 1962년 고 박용공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첫 직장은 두산 산업의 뉴욕지사였고요. 일본의 기린 맥주를 거쳐서 동양 맥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두산 상사와 두산 건설 등을 거쳐서 2012년 주두산 회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숙부인 박용만 회장에게 회장 자리를 넘겨받으면서 두산과 4세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그룹의 수장직에 올랐습니다. 두산은 오랫동안 형제 경영을 이어온 집안이었는데요. 박정호 회장의 취임은 숙부 세대에서 장자 집안의 4세로 경영권이 넘어오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박 회장이 물려받은 그룹의 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발전 사업의 침체와 두산건설의 지원 부담까지 안고 있었고 인프라코어도 높은 차입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박 회장은 취임 당시에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정착, 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성장 전략을 말했지만 당장에 해결해야 할 일은 부채와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박정호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2016년 두산 베어스는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의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우승 축하연에서 박 회장은 선수단을 향해서 이런 농담도 던졌습니다. 우리 팀이 메이저리그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야구 이야기 앞에서는 사뭇 달라졌죠. 박 회장은 야구와 경영이 닮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팀 플레이가 중요하고 데이터와 상대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업 경영에서는 외부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국내 신규 원전 사업이 위축되고 석탄 화력의 발전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건설의 지원 부담까지 이어졌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금융시장까지 얼어붙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외화 채권 만기를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요. 결국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채권단은 총 3조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요. 보유자산과 계열사를 팔고 대주주도 책임을 분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산은 2020년부터 대대적인 자구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골프장인 클럽모 OCC와 벤처캐피털 네오플럭스를 팔았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상징이던 두산타워도 새 주인을 맞았고요. 두산솔루스와 모트롤 사업부가 그룹을 떠났고 건설의 경영권도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선택은 인프라코어의 매각이었습니다. 두산은 2005년에 대우 종합기계를 인수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로 키웠는데요. 소비재 기업이던 두산이 산업재 그룹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를 15년 만에 다시 팔아야 했습니다. 채권단 관리기간 동안에 두산이 매각한 계열사와 자산은 약 3조 1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박 회장 등 대주주 일가는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보유 주식을 무상 출연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도 두산 베어스가 그룹에 남았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오너의 애정 때문에 야구단을 남긴 것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두산가가 프로야구 원년부터 키워온 베어스를 일반적인 계열사와 똑같이 볼 수는 없었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두산 측은 오비맥주를 매각할 당시에도 야구단은 남겼을 만큼 베어스가 그룹에 가는 의미와 운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의 부친인 박용고 명예회장은 1982년 오비베어스를 직접 창단한 인물입니다. 박정호 회장 자신도 대학 시절 야구를 직접 했고요. 오랜 기간 구단주를 맡아온 사람이었죠. 두산은 2022년 2월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했습니다. 긴급자금을 요청한 지 꼭 23개월 만이었습니다. 자산 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빠르게 채권단의 관리를 벗어났습니다. 보통이라면 한동안의 현금을 꼭 쥐고 숨을 고를 만한 시점이었는데요. 주두산은 채권단 졸업 8일 뒤인 2022년 3월 새로운 인수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 인수 금액은 약 4,600억 원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기려고 대형 계열사들을 팔았던 두산은 채권단의 관리를 벗어나자마자 수천억 원 규모의 인수에 나서게 됐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직후에 대규모 인수에 나선 데 대한 걱정과 함께요. 중공업과 건설기계가 주력이던 두산이 반도체 사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었는데요. 박 회장은 인수 직후에 테스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직접 내놨고요. 현대 두산은 클린에너지와 첨단 소재 또 스마트 머신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켜낸 밥캣은 그룹의 든든한 자금줄이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회복에 나섰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두산 테스나를 통해서 반도체 사업도 새로 추가했고요. 신중한 이미지와는 달리 방향을 한번 정하면 망설임 없이 배틀을 휘둘렀습니다. 두산그룹 재건의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022년 이름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꿨는데요. 석탄 화력과 대형 원전 등 기존 발전 설비의 사업을 넘어서 가스터빈과 소형 모듈 원전 또 수소 등으로 사업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이름에 담은 거였습니다. 국내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해외 신규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수요가 커지면서 사업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도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요.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기회가 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원전과 가스터빈 또 연료전지의 중요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도 만났습니다. 2024년 두산그룹은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 아래로 옮기는 사업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건설기계와 로봇을 묶어 시너지를 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내는 두산 바켓의 가치가 적자 상태인 로보틱스의 성장을 위해서 활용되고 또 교환 비율도 바켓 주주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에는 금융감독원이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요. 두산은 합병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위기 때 박 회장이 설득해야 했던 상대는 채권단이었죠. 이제 성장기에 들어선 후에는 주주에게 사업 재편의 이유와 그 이익 배분 방식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숙제가 생긴 겁니다.
재무구조의 개선을 넘어서 시장의 신뢰까지 얻는 것, 두산이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겠죠. 박정호 회장이 요즘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그리고 AI 팩토리입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디지털 공간에서 답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로봇과 자율 장비가 현실의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두산에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두산 로보틱스, 건설 기계를 보유한 밥캣, 발전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과 로보틱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에이전틱 로봇 OS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로봇 솔루션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산 밥캣은 건설과 조경, 또 농업, 물류 장비에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비가 작업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보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특화형 월드 모델을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과 증기터빈, 또 소형 모듈 원전 등 전력 설비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AI 팩토리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솔루션을 공급할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수소 연료 전지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됩니다. 박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그룹 전체 AI 전환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CES와 해외 건설기계 전시회를 찾아서 두산의 제조 데이터와 AI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젠슨항과 잠실 야구장에서 만난 이후에는 두산 로보틱스와 엔비디아 간의 피지컬 AI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두산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대신에 AI가 움직일 로봇과 건설 기계를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면서 AI로 공장의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준비하는 두산의 다음 사업은 바로 이 세 분야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통합 우승 축하연에서 박정호 회장은 선수들에게 메이저리그로 옮겨보자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두산그룹 회장에 오른 뒤에는 사실 우스갯소리를 할 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솔루스, 두산 타워를 팔았고요. 채권단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한때 그룹의 산업재 전환을 상징하던 사업들도 하나씩 떼내야 했습니다. 그런 두산이 다시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단 졸업 직후에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했고 원전과 가스터빈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일하고 AI가 공장을 움직이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박 회장은 다시 야구장 타석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던진 건 젠슨항 엔비디아 회장이죠. 공 하나가 두산의 미래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다음 승부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원전과 로봇,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성장 속에서 두산은 벌써 다음 시즌을 준비 중입니다. 박정호 회장이 신사업으로 짜릿한 홈런을 날릴 수 있을까요? 저희 더벨이 놓치지 않고 중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